자, 이제 밑에 와서 열관리부터 한번 볼까요? 열관리. 네. 좋죠.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인터쿨러. 위아래로 이중 구조. 아, 근데 이게 너무 두꺼운 거 아닙니까? 이게 얘가 지금 3겹이 아니고요. 네. 하나입니다. 인터쿨러. 아까 그러니까 흡기 인터쿨러. 네, 흡기 인터쿨러. 요거 들어간 거죠. 요게 요거. 흡기 딱 들어간 거예요. 흡기가 지금 여기로 들어가는데. 아니 이게 너무 두꺼운 거 아니냐? 아니 누가 보면 무슨 한 500마력 정도 되는 차인 줄 알았는데. 옛날에 뭐 400마력 막 이렇게 대응 인터쿨러 달 때 이 정도 크기 했죠. 그리고 얘가 지금 앞뒤로 아무것도 다른 없어요. 거랑 같이 안 네. 쓰는 거죠. 혼자 하단치게 혼자. 그냥 네, 혼자. 혼자 흡기 인터쿨러를 혼자 쓰고 맞추고 있고 그 위에 위로 이제 다 그 요 위에. 요 위에가 이제 라이트를 좀 집어넣어 보실래요? 보이죠? 보인다. 요게 위에가 이제 냉각수하고 네. 이제 에어컨, 콘덴서. 따로 그냥 따로 분류해서. 네. 자, 그리고 앞쪽에 보니까 뭐 이렇게 알루미늄들이 많네요. 여기는 그쪽부터 뭐 해서 다 관리부터 알루미늄. 해서 여기 알루미늄. 이쪽으로 해서 여기까지. 다 알루미늄.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 저기 가서 저기서 딱 붙었어. 요게 알루미늄. 거기도 알루미늄이고 여기 보면 본체랑 붙는 부분. 아, 여기야? 예, 아니 거기 밑에 스틸. 스틸. 예. 아니 지금 그 알루미늄 왜 자석이 왜 붙는 거예요? 여기는 알루미늄 아닌데? 아니 거기 말고 좀 전에 앞에. 여기 안 붙었어요. 안 붙는구나. 네, 안 안 붙어요. 붙는구나. 자, 그러면 메인 서브 프레임이 팀장님 한번 찍어 보실래요? 네, 메인 서프레임. 거기서부터 네. 쭉 밑으로 쭉 이렇게. 밑으로 해서 거기까지. 요까지 왔어요. 상당히 길게 갔네요. 네, 길게 갖고 여기서 연장을 했잖아요. 또 앞에까지 알루미늄으로. 얘는 잠깐만 그러면 전체 서브 프레임이 어디서부터 어디 양팔로 한번 재보실래요? 지금 여기까지 같이 네모나게 만들었다고 여기 힘 제일 많이 받는다 생각하고요. 네. 여기서부터 시작했다고 보자고요. 네. 여기 앞엔 범퍼 레일이라고 네. 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양팔을 지금 다 벌려야지만 서브 프레임이 된 거네. 네. 전륜차인데 그럼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지금 서브 프레임이. 여기가 끝단이에요, 지금. 그러면 보통 한번 볼게요. 네. 한 뺨, 네. 그 다음에 두 뺨, 네. 세 뺨, 네. 그 다음에 네 뺨, 다섯 뺨 정도 되는 네, 건데 여기까지 끝이라고 봤을 때. 보통 우리 전륜차들이 서브 프레임이 요 정도 하지 않습니까? 요 정도? 예전 현대차가요, 여기서 딱 잘렸어요. 딱 요만하게. 그죠? 네, 그리고 저 여기하고 뒤까지도 안 네, 나가잖아요. 여기까지 딱. 그러면은 보통 전륜차들에 비하면 2배 이상, 네. 2배 이상 큰 서브 프레임을 지금 쓰고 확장형, 있는 예. 확장형으로. 예. 그리고 앞쪽에는 진동이라든가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얘 아마 무게 같아요. 알루미늄을 BM은 썼고. 싫으니까, 이게. 앞에가 무거운 게 싫으니까. 비싼 걸 아는데도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한 거죠. 네, 근데 여기다 이렇게 복합으로 네. 소재를 바꿔버리면 진동이 상당히 많이 상쇄가 되잖아요. 근데 이쪽에서. 뭐 이쪽은 앞쪽이니까 네. 운전석하고 관계는 없으니까 제가 봤을 때 무조건 무게 때문에. 네, 무게 때문에 전륜 베이스니까. 그래 놓고 어프 프레임도 만들어 놓고 네. 메인 프레임도 있고 네, 다 있고. 서브 프레임도 있고. 있고 이 새끼들은 진짜 아니 이런 급의 차를 만들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될 나는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제가 봤을 때 담당자가요. 네. 이렇게 뽕을 한 대 딱 맞은 다음에 서킷을 달리는 거예요. 네. 취한 상태로. 코너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돌렸는데 다시 원점으로. 또 이제 뽕을 2대 맞고 다시 달렸는데 또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 새끼 존나 말랐겠다 그럼. 뽕 많이 맞으면 말른다 그러던데. 그래서 얘네들 미쳐갖고 이것도 부족한 거예요, 지금. 아 여기도 무슨 또 보강제가 들어왔네? 여기도 하진 않았어요. 지금 제가 어떤 전륜차를 봐도 여기까지 보강한 적은 아니 없었어요. 여기가 보강이 왜 필요한 거예요? 여기가 보강이 필요한 자리가 아닌데? 여기 롤 케이크 하나 있잖아요. 그치 여기 서스펜션 롤 여기가 힘을 제일 많이 받아요.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코너 쏠때 걔가 힘을 엄청 얘가 받겠지? 이거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은 정도 수준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벌어지지. 네. 그 벌어지죠. 네, 벌어지죠. 벌어지고 여기는 좀 쪼그라들고 이런 식으로 흔들릴 거 아니에요. 흔들림이 발생하니까 뽕을 맞고 딱 느끼는데 흔들림이 느껴지는 거지. 뽕 맞으면 민감하대네. 네, 민감해요. 멀리 보이고. 멀리 보이고. 그리고 흔들리니까 하고 붙인 거야 이렇게. 이 새끼들 진짜 도핑 테스트 해야 되네. 이 정도면 뭐. 아니 전륜차를 만들면서 이렇게까지 만들 이유는 나는 없어 보이거든요. 충격적인 게 1시리즈라는 거죠. 그러니까. 1시리즈. BM의 제일 핫발이잖아. 핫발이 제일. 이제 시작이네, 시작. 시작이에요. 면허 딴 애들이 네. 이제 연습용으로 타는 차. 연습용인데 이런 차를 타요. 연습용 차가 아니잖아, 이거는. 서킷. 이 정도면 내가 봤을 때 G80 스포츠도 그냥 갖고 놀 것 같은데, 그냥. 그냥 응애할 때부터 서킷 가서 타는 거지. 얘는 응리네요. 그거부터 그냥 서킷으로. 서킷으로. 야, 그리고 엔진을 잡아주는 이 뼈다구가 얘는 알루미늄. 어떤 부드러움은 없는 것 같아요. 꽉 강하게 잡아서 네. 엔진을 아예 흔들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약간 진동은 있는데 전 이 차는 인정. 나는 없던데? 없어요? 네. 전 느껴지던데. 아니, 나는 내가 봤을 때 그 진동은 이 락업 클러치가 붙는 진동이고. 이게 달리다 보면요. 네. 살짝 떨어요, 핸들이. 네. 그거는 내가 봤을 때 편평비에 따른 노면 진동 아닐까? 노면도 있는데 네. 엔진 서 있을 때도 엔진 진동이 좀 있어요.
너 너무 좀 이렇게 일부러 깔라 그러는 거 나는 못 느끼겠는데. 아니, 저는 느꼈어요. 그래? 살짝 그때는 느꼈어요. 사실 엔진이 키로수가 얼마 안 돼서 길이 안 날 때 아니에요? 저도 뽕을 맞아서 느껴지더라고. 아, 민감했구나. 민감했어. 그때. 이 새끼 신고해라. 뽕 맞았단다. 자, 그리고 아까 말했던 배기. 요게 배기 그냥 라인에 열을 빼는. 보면은 뭐 다른 거 막 물 빠지는 것처럼 구멍 생기는데 네. 물 없습니다. 물 그렇죠. 없고 네. 요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배기 라인을 감싸고 있는 게 네. 그것도 단열 소재로 소재로 쫙 우리 지금까지 리뷰하면서 이런 거 처음 보죠? 처음 봤죠. 배기 터빈 쪽에 열을 빼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관을 만들어 갖고 위쪽에서 바람이 들어가서 일로 나오게 하는. 요것만 해도 비용이 엄청 날 것 같아 제가. 그러니까 소재도 그렇고. 소재도 그렇고. 자, 그리고 미션을 잡아주는 마운트도 여기 보면 알루미늄으로. 알루미늄 잘 돼 있어요. 보통 우리나라 차들이 이제 위에서 네. 엔진 잡아주는 건 알루미늄 해놓고 이쪽은 스틸로 스틸. 잡거든요. 그렇죠. 다. 네. 근데 얘는 여기도 지금 알루미늄으로 잡아놨고 밑에도 알루미늄으로 알루미늄 잡아놨고. 어마무시하게 딱 잡아놨고. 얘는 진짜 흔들림을 잡기 위해서만 딱 해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앞뒤로 흔들리는 게 싫은 거죠. 그렇죠. 어느 상황에서도 엔진은 단단하게 잡고 단단하게 가겠다. 이게 이제 오일량을 체크해주는 오일 게이지죠. 오일 레벨. 오일 레벨 레벨 센서. 게이지. 레벨 오일 레벨 센서. 센서. 네. 우리나라 차에는 없는. 그리고 이게 통 알루미늄이네요. 오일팬이. 그러네. 보통 뭐 이 정도급이면은 스틸 쓰던데. 네. 벤츠 드레인콕도 멋있잖아요. 이렇게 잘 돼 9볼트로. 있네. 그러면은 얘는 오일팬을 교환을 거의 할 일이 없네. 네. 그냥 무조건 오일만 빼면 되는 거네. 그리고 제가 놀란 게 마감이 보통 이러면 그냥 대충 주렁주렁해서 케이블 타입 묶어주잖아요. 네네. 각도 줬어 또 심지어 각 쪽에 엘보 써갖고 그러네. 희한하게. 그거 뭐 하는 선이에요? 아마 이게 이 스타터 모터에 들어가는 동력선이네요. 그래서 전원선. 전원선. 왜 그걸 위에서 뺐지? 뒤에서 안 가고. 배터리가 쪽에 위에 위에 있으니까. 얘는 배터리가 예. 뒤에 있는 게 아니니까. 예. 자, 그리고 여기에 뭐 희한한 냉각 구조 관련된 게 여기서 있는데. 오일이 길이 갈려져 갖고요. 네. 저쪽에 있는 네. 여기 라디에이터, 네, 이쪽에. 이 쿨러, 네. 이게 미션 오일 쿨러. 여기서 이제 오일이 나가서 네. 절로 가는구나. 네. 미션은 제가 봤을 때는 느낌상은 아이신 미션인데, 네. 뭐, 팀장님이 봤을 때 어디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건 없죠. 글씨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거 다 기본적으로. 지워버렸네? 보통 이게 아이신이 써 있는데, 보통 요런 데 레이저로 음각을 네. 해놓긴 하는데 네. 지금 일단 보이진 않습니다. 현재. BMW가 왠지 아이신한테 받은 거를 좀 숨기고 싶었나? 아니죠. BMW는 그런 거 안 숨겨요. 그죠? 마크 다 박아줘요. 왜 여기, 이거 혹시 저기 뭐, 아이신이 싫었나? 아이신이 BMW에도 납품하는 게 싫었나? 그러니까 미션에 회사 이름이 없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한번 자료 조사를 해보고 추가로 하는 걸로 하고요. 자, 그리고 서스펜션을 보면, 네. 맥퍼슨 같은 경우는 이 밑에서 하나만 잡으니까 네. 아무래도 흔들리니까 위쪽 어디든 고정을 강하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댐퍼로 고정을 하죠. 댐퍼. 근데 댐퍼를 이렇게 박아줘야 굵기가 굵기부터 해갖고 이 알루미늄 너클함에다 이렇게 박아주니까 주행을 할 때 풍부한 쇼바감 네. 플러스 너클함에서 알루미늄이 진동을 상쇄해주는 상쇄시켜주고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항속을 할 때 최적의 조건이 맞아지면 엄청 좋은 승차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얘도 그 정확하게 세팅한 데가 있을 거예요. 뭐 100km 부근이라든지 120. 120에 세팅. 120에서 엄청난 항속의 느낌이 나와요. 그러면 주파수를 그때 다 흡수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보니까 아까 뭐 진동 댐퍼 같은 것들이 여기도 하나 달려 있고. 요거는 이제 드라이브 샤프트 할 때 드라이브 샤프트 거 달려 있고. 진동인 거고. 뒷바퀴에는 댐퍼에다 진동 댐퍼를 네, 달아놨더라고요. 달아놨어요. 예. 근데 앞바퀴에는 크게 없었는지 안 달아놨고. 그러니까 저는 이건 저는 이제 서킷용이나 네. 진짜 그 고갯길 네. 재밌게 타는 차. 네. 그리고 스테빌라이저가 생각보다 두껍진 않아요. 그때 E-클래스 보셨잖아요. 네. 그에 비하면 반도 안 돼요. 얘는 지금 앞에 무게중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스테빌라이저가 두껍지 않다라는 건 좌우밖에 독립성을 많이 주고 있다라는 거기다 거죠. 앞에 캐퍼시티도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죠. 그래갖고 잘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맥퍼슨도 두 겹으로 해서 보통 예. 이제 한 겹으로 구부려가지고 그렇죠. 절곡을 해서 만드는데 얘는 두 개를 해서 붙여버렸잖아요. 이렇게 접었는데 또 흔들리는 거예요. 감성이 부족한 거지. 네, 또 뽕 맞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또 뽕이구나. 또. 계속 뽕을 맞는 거냐? 얘 그 뽕 맞다 죽는 거 아닙니까? 아마 죽었을 수도 있어요. 다 만들어 놓고. 엔지니어가 자주 바뀌는 이유가 있었군요. 그런 거죠, 예. 자, 그리고 앞쪽에도 롤을 썼는데, 여기 네, 롤. 뒤에도 롤을 썼어요. 롤 선지 좀 특이하죠. 네. 아마 여기 알루미늄을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느낌상. 근데 강성이 부족할 수도 있죠. 뭐 출력이나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를 스틸을 썼어요. 생긴 건 알루미늄 같이 생겼는데. 아니면 알루미늄을 좀 적게 들어간 네. 탁금일 수도 있죠. 이렇게 되고. 근데 킬레 옆에서 보면 스틸이 아니야. 여기 와서 자른 면을 봐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얘가 스틸이 생각하는 건 아니야, 지금. 알루미늄인데, 그러니까 알루미늄 함량이 적은. 그치? 네. 알루미늄 함량이 그래서 적은. 여기서
여기가 운전석 승객석이니까 네. 여기서 진동을 흡수해야 되니까 얘는 지금 저 복합 소재잖아요. 얘는 지금 알루미늄 맞고요. 네. 알루미늄에 복합 소재고 안에 이제 붓이 들어가 있고 얘도 알루미늄을 베이스로 하는 다른 복합 성분이 섞였기 때문에 지금 자석이 붙는 건데 얘가 지금 앞에도 롤을 쓰고 네. 뒤에도 롤을 쓰면 썼어요. 얘가 움직임이 되게 정확하게 움직이잖아. 그렇죠. 꽉 잡고 있는 거죠. 대신에 부드러움은 없어지잖아. 네, 볼 타입이 없으니까. 볼 타입이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애들이 보면 혼다. 그다음에 쉐보레 중에 일부 차종. 이렇게 하는 애들이 보면 스티어링의 느낌이 굉장히 날카롭죠. 그렇죠. 날카로운데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 지수에서 승차감이 떨어지니까 여기에 복합 소재를 넣고 여기 메인 프레임에서 여기다가 원래 보통은 뭐 위에다 이렇게 얹혀요, 코팅을 그냥. 해갖고 얘를 네. 껴버리는데 네. 얘는 지금 독립된 거죠. 독립된 구조물을 만들어가지고 이쪽에 엄청 볼팅 두 크게. 개 때리고 여기 때려가지고 아니 위에도 때렸어요. 보이세요? 볼팅이 또 있어? 여기 찢어놨잖아. 찢어갖고 아래 잡고 위에 잡고. 여기도 찍기 기술. BMW의 전매 특허 찍기 기술 기술, 들어갔네요. 여기서 위아래로. 여기서 하나 잡고 위에서 하나 잡고 찍기 기술로. 그 다음에 여기서는 딱 정확하게. 그럼 4개를 지금 잡은 거예요. 네, 4개를 잡은 그럼 거예요. 보통 다른 제조회사들이 이쪽에 넣을 때 보통 2개를 박잖아요. 위에서 2개 박아요. 그럼 얘는 지금 4개를 박았으니까 이거의 움직임에 있어서만큼은 얄짤 없다. 네. 우리는 얄짤 없이 가겠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마지막. 여기 이제 보면 공간이 너무 없어요. 전륜 베이스에 4륜구동이다 보니까. 그쵸. 그래서 네. 보통 컬럼식인가? 라고 의심할 수 있는데. 여기 컬럼식 아니었어요? 여기 없는데. 넥타입이에요. 잠깐만. 이쪽으로 가면 보일 것 같은데? 여기 있네. 엄청 큰 넥타입. 엄청 큰 넥타입의 모터를. 예. 여기 컬럼식으로 달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 안 되니까. 우리는 컬럼식은 용납 못 한다. 아니, 좀 딱 봐야 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 코너를 갈 때 세게 가야 되니까. 세게 넥타입을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옆에다가. 이 미친 새끼들. 진짜 이런 작은 차에다가 어떻게 해서든 다 기술을 쏟아 부었군요. 그렇죠. 혼을 갈아 넣은 거죠, 그냥. 진짜 이 정도면 진짜 미션기로 갈아갖고 넣네. 그러니까 이게 완성한 다음에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여한이 없다. 나는 작품을 하나 빚었다. 지졌다. 진짜 끝장나는 놈들이다. 자, 그리고 이 차가 1시리즈잖아요. 1시리즈죠. 제일 작은 건데 최근에 벤츠, 네. 현대, 뭐 볼보 이런 애들 보면 볼보는 잘 돼 있었나? 아니, 현대는 뭐 G80도 그렇고 단열 소재가 네. 깔끔하게 안 돼 있잖아. 자, 갔다 올게요. 네, 잠깐만 기다려. 갔다 올게. 자, 안에서부터. 여기서부터 해서 쭉쭉 해서 어디 하나 빠지는 데 없이 쫙 해서 끝까지 딱 멀리서 제가 한번 찍어 볼게요. 쭉 가면 이렇게 쭉 해가지고 단열 소재가 빠진 데가 없어요. 네. 1시리즈인데. 1시리즈인데. 1시리즈인데 단열 소재가 빠지는 데 없이 잡고 단열 소재 안에도 네. 다 지금 보면 방청제가 이거 다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어요. 먼미 에디션으로 다 해놨어요.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비싼 차만 해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기본부터. 싼 차도 우리는 베이스는 네. 거짓말을 안 하겠다. 그렇죠. 우리는 베이스는 그냥 모든 차를 똑같이 가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는 3시리즈를 만들어서 7시리즈까지 간다는 게 맞는 말이라니까. 말이죠. 네. 벤츠처럼 S만 잘 만들고 밑에는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전차종을 다 잘 만드는 거고 안쪽에도 지금 다 단열 소재가 다 들어가요. 얘도 단열이고요. 네. 얘도 단열이고요. 네. 드라이브 샤프트 쪽 만나는 쪽에도 네. 막 이렇게 열이 싫은 거예요. 얘들은. 네. 그래서 네. 여기다도 지금 단열재 박아. 드라이브 샤프트하고 배기 라인이 있는 중간에도 네. 단열 소재를 집어넣어놨네요. 집어넣어갖고 얘가 열받는 걸 최대한 방지를 한 거예요. 드라이브 샤프트도 열받으면 안 돼요? 안에 여기 지금 만나는 부분 있잖아요. 네. 여기 안에 베어링이 들어가 있어요. 베어링 열받으면 안 되니까. 안에 브리스가 다 굳어버리겠죠. 미친 싫은 거죠. 새끼들은 진짜.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작은 거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거죠. 성의가 있는 거죠. 이런 걸 보고. 성의가 있다. 그러니까 네. 달리는 거에 있어서도 조금만이라도 영향을 주는 네. 건 돈이 들어가더라도 차단을 시키겠다, 막아놓겠다. 그 대신에 이제 비용이 얘는 저렴한 차니까 이런 데 스틸을 어쩔 수 없이 썼어요. 쓰기는. 네, 이런 건 다 근데 스틸. 이거는 엄청 강한 건데. 요거. 이 지금 절곡해놓은 거 보면 장난 아닌데요? 그냥 팥대기가 아니라 디귿자로 막 꺾어가지고 여기도 이게 굴곡을 줘갖고 엄청 강하게 잡으려고 노력을 했네. 네, 많이 강하게 잡았어요. 볼팅도 지금 3개씩 박아놨고. 빡 박아놨죠. 그래놓고 부족한지 여기다는 좀 더 약한 거 또 네. 하나 달아놨네. 네. 뒤쪽이 약간 부족하니까. 이것도 이제 돌아가신 분이 네. 여기도 이제 아쉬웠던 거죠.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네, 혼을 마지막에 갈아넣기 혼을 일부 갈아- 직전에. 그리고 이게 뒤에가 네.
이 뒤에 보강대가요. 거의 무슨 웃음밖에 안 뭐 나네. 슈퍼카나 벤츠 SL 같은 데서 나오는 보강대가 들어가 있어요. 아, 이거 뭐, 야, 이 정도까지 이렇게 세게 보강대를 넣어놓을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뽕에 취하지 않고 네. 서킷을 달려도 네. 이렇게까지 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았다고 보는 거죠. 도핑 테스트가 시급한 거죠, 지금. 진짜네. 이 새끼들은 진짜 미친놈들. 내가 봤을 때는 이 급의, 얘가 지금 할인을 받아가지고 4천 후반에 산다. 네. 이거는 진짜 개꿀인 거예요, 개꿀. 네? 이 가격에 어떻게 이런 차를 삽니까? 이 정도 돼 있는 거를. 쉽지 않죠. 왜냐면 내가 제일 감탄한 부분이 여기에요. 2차급의 뒤에를 이렇게 어마무시한 알루미늄의 향연으로. 네. 여기가 보면 지금 디퍼렌셜 케이스. 그렇죠. 디퍼렌셜.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여기가 이제 PTU. 네, 모터가 이제 모터가 여기서. 들어가 있어서 네. 여기서 다판 클러치를 통해서 이쪽으로 동력을 넣어주는 그럼 거잖아요. 여기 이제 뒤에 후륜으로 구동이 가는 거죠. 근데 어마무시한 알루미늄 합금의 저도 이거- 지지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대단한 이게- 거죠. 이거는 보통 S클래스나 벤틀리급에서 적용되는 거거든요. 혼다에서 봤던 그때 오디세이 봤던 뒤에 갑자기 떡대가 딱. 딱 벌어지는. 네. 여기 보면 하드 포인트도 장난 아니고 이 급의 차에 얘는 지금 전륜 구동차란 말이에요. 원래 여기까지 그냥 저기까지만 알루미늄도 칭찬해야 돼요. 네. 스틸 써도 스틸이니까 뭐 네.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뒤에 구동 많이 안 가니까. 네, 근데 누가 보면 여기만 보면 얘는 지금 후륜차예요. 여기만 완전히 보면 후륜차. 후륜 자동차란 네.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큰 알루미늄을 뒤에다 받쳐놨어요. 저건 벤틀리급이나 썰 법한 거고 위에 또 이게 방청제 뿌려놓은 거 보세요. 어디 하나 방청제가 안 뿌려진 데가 없어요. 이거는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거 심해 진짜 너네 진짜 한 거라니까, 이렇게까지는 예. 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 그러니까 급의 차를. 취했다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여기다가 굳이 맥동댕포 크게. 댐퍼도 진동 큰데 댐퍼 양쪽 양쪽에. 다. 그리고 얘가 뒷바퀴 구동력을 상당히 세게 주나 봐요. 왜냐면 드라이브 샤프트가 이렇게 굵을 리가 없거든요. 이렇게 굵은 거를 썼다라는 건 뒤쪽에도 상당 부분 구동이 지금 세게 온다는 거예요. 저는 많은 뭐 부분. 와인딩은 안 타봤지만 노사님 와인딩에서 날렸을 때 엑셀 지졌을 때 뒤에서 장난 아니게 밀어버려요. 확 밀어버려요? 네, 확 밀어요, 뒤에서. 그러니까 이게 해치들이 보통 코너에서 더 핸들을 말면 이제 그때 뒤가 돌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컨트롤해서 드리프트 비슷하게 나가는데 얘는 그게 안 돼요. 파워 슬라이드가 아니고 파워 슬라이드가 안 돼요. 밟으면 그냥 바로 튕겨나가요? 미끄러줄 때 그냥 뿅! 누가 고무줄 당겼다가 놔버린다니까? 그래요? 차가 그냥 튕겨나가. 아, 그 내가 여기 영상 초반에, 내일 영상 네. 초반에 그게 있어요. 그러면 코너에서 날아가지가 않아. 진짜 여기서 밝혀졌네요. 뭐? 이거 운전한 놈이 뽕을 딱 맞고 네. 저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저는 뽕 안 맞았어요. 그리고 이 서스펜션은 완벽한 WC7 아닙니까? 똑같은 위아래? 방향으로 굵게 잡고 근데 얘 다른 거 보니까 올라갔을 때 밑에를 밀 것 같은데요? 위엔 좀 당기고 네, 약간 위에는 땡기고. A자처럼 되겠죠. 그렇죠. 캠버를 그리고 주면서. 얘는 살짝 벌어주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입체적으로. 해야지만 뒷바퀴 그립이 최고로 나오니까. 그리고 되게 튼튼하게 잡았어요. 이거 보니까 기가 스틸은 아닌 것 같기도 두 번 하고. 접었으니까 아마 뭐 기가 스틸은 울트라 아니겠죠? 울트라 정도, 스택스. 예. 얘는 뭐 후륜 구동이 아니니까 그죠? 기가 그렇죠. 스틸까지 넣을 필요는 그리고 없고. 뒤에는 무겁게 해야 돼요. 그치. 얘는 또 무겁게 무거워야 해야죠. 돼요. 얘는 얘는 전륜 베이스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현가 질량을 따질 필요가 없는 차죠. 이거는 진짜 순수하게 애들이 진동이 심한 게 싫었던 거밖에. 그쵸, 그거 구동 같아요.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거는 예, 근데 이거 진짜 과한 거예요. 과했죠. 과한 걸로 한 거고. 여기 무슨 전자장비들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렇죠. 뒤에 이제 후륜. 후륜 장치. 붙어줘야 되니까. 해주는 장치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머플러도 보니까 팝콘 튕기는 소리가 나는 거 보니까 여기서. 가변배기. 가변배기. 여기다 또 가변배기. 막았다가 얘를 네. 열면 이제 팝콘이 터지는 거죠. 타당탕탕탕. 예, 아마 근데 가변배기 안 했어도 이거 안 먹었을 거예요. 그치. 근데 300마력에 2.0이면 배합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어찌됐건 후반에만 터져줘도. 근데 이런 배합 차들은. 조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이 차의 유일한 단점은 터보렉이 있어요. 얘가 아마 순회식 인터쿨러까지 달았으면 네. 없겠죠. 그지. 이게, 맞네. 이게 지금 저기 흡기 라인이 가는 기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가는 시간이 예.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리스폰스가 없네. 떨어진 네, 거를 떨어진 내가 지금 그거를 느끼시는 거예요. 터보렉으로 느끼고 네, 있는 네. 거죠. 이게 이제 이해가 돼. 그래서 아까 긴 게 그것 때문에 길었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수능식 인터컨널 못 네, 다니까. 공간이 없어요. 나는 아쉬운 게 팀장님이 이 차를 좀 더 오래 탔으면 팀장님이 너무 짧게 타고 차를 차값 대비 좀 너무 비싸다. 팀장님은 이제 무조건 3시리즈로 가야 된다는 네, 주장이다. 그렇죠. 330 아직도 그 마일.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물론 이렇게 저도 전륜 구동을 많이 탔기 때문에 그 FF의 특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코너에서 진입할 때 그 짜릿한 기분을 아는데 네. 저는 그래도 후륜 베이스 기반이 좋아요.
네. 그죠. 무조건 3세대. 이 가격이면 3세대 네, 들어간다. 3세대죠. 저는 근데 사실 하리치의 매력이 있다고 봐요. 작고 뒤에 시트를 접었을 때 그 공간 활용성. 그리고 이제 뒤에가 휠베이스가 좁다 보니까 네. 경쾌함. 네. 그러니까 이게 코너를 돌 때나 막 이렇게 운전을 할 때 네. 하드치 그 재미가 있어요. 있죠. 나는 그래서 이 차가 팀장님이랑 처음에 우리 프리드라이브 할 때 네. 6천만 원이면 사실 이건 진짜 오바거든요. 오버했어. 근데 만약에 얘가 할인을 받아서 4,900이다. 네. 나는 그러면 베렌이나 아반떼를 살 이유가 도대체 뭐냐? 거의 그러면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4,900에 딱 탈 수 있다. 그러면 이 급에는 얘를 상대가 없죠. 상대가 없죠. 네, 얘가 천하무적이죠. 최강이죠. 예, 얘가 1등이죠. 사륜에다. 탑이죠, 얘가. 엔진도 좋고, 네, 엔진 좋고. 냉각 시스템 좋고, 타이어 진짜 브레이크는 반칙이고. 타이어 브레이크는 뭐 거의 이거는 뭐 서킷용이에요, 진짜 딱 봤을 때. 동성모터스 얘기해갖고 1시리즈 이렇게 관련된 거나 이런 거 우리가 2대를 달라고 해서 같이 이렇게 한번 영상 찍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재밌겠다. 서킷 같은 데 가서. 해줄 수 있을까요? 아유, 해주죠. 해줘요? 내가 아, 진짜? 해달라고 했죠. 해줘요, 진짜? 그 기장장이. 자, 마지막 한마디 하시죠. 프락스를 하겠습니다. 프락스입니다.